팔색조의 매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배우 구혜선 씨 소개해드립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야, 저희가 아침마당에서 구혜선 씨를 다 뵙네요. 아, 이렇게 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아침 배우 일찍, 구혜선 씨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힘드셨죠? 못 잤어요. 아이고 네, 이런. 못 주무셨어요? 늦잠 잘까봐 걱정돼서요.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뜬 눈으로 왔어요. 아, 죄송해라. 아니 어제 개인 SNS에 올리신 걸 봤어요. 내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 출연한다. 아, 네. 옷 뭐 입을까 고민하는 글까지 교복 안 올리셨는데. 입으셨네요. 아니 제가 네네. 의심했던 건 진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맞아요? 이 시간에 거의 잠을 안 자고 있어서 아. 깨어 있거나 아니면 뭐 작업하거나 이래서 많이 보죠. 아 그래요?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연예인분들 모시면 대부분 야행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네, 네. 밤에 늦게까지 뭐 하시고 요 시간대는 꿀잠 주무시는 시간대인데 네. 그래도 보시나 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 편이 아니라서 이 시간에 일어나거나 부지런하시네요. 네네. 그러... 그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글쎄요 뭐 나오시자마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최근에 개인적인 아픔이 있어서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고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잘 살고 계신가 싶어서 네. 글쎄 괜찮으신 거죠? 근데 이게 최근 일은 아니고 네, 좀 된 그렇죠. 거고 네, 네. 저는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네. 별로 그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미 네. 오래된 과거가 된 네, 네, 셈이네요. 네. 그 이렇게 활기차게 활동 재개해 주셔서 그럼요. 감사하고 표정도 이 얘기는 굉장히 더 안 할게요. 네. 그럼요. 네. 두 분 어떠세요? 실제 구혜선 씨 이렇게 뵈니까. 아 옛날에 꽃보다 남자 네. 뭐 이런데 드라마. 예. 그 아주 엄청 재미있게 보면서 아주 그냥 신선하고 프레시한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도 그 모습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저는 어쩌면 그렇죠. 네. 저는 구혜선 씨 진짜 눈이 크다. 예.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아주 그냥 뚜렷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나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냥 에이 이거 별거 아니야 딱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이 외유내강형의 사람이구나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대로 봤죠? 예, 무엇보다도 표정이 밝으시고 당당하시고 그 팔색조의 매력을 오늘 아침마당에서 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혹시 아침마당 좋아하시진 않는지? 좋아하시죠? 네. 그럼 아주 아침마당 좋아하시죠. 나가게 됐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오. 예. 아침마당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 20, 30대가 네. 아주 열광하는 맞아.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동영이가 여기 막 JYP 나오고 맞아요. 뭐 다 나오고 네, 네. 그 특유의 편안함이 있고 약간 고향 같은 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편안하시죠? 네, 편하네요. 아, 네네네. 편안을 너무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아침마당 화요초대석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젊은 편이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구혜선 씨의 인생을 들여다봤더니 꽉 차 있더라고요. 어. 꽉 찬 인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구혜선 씨 모르는 사람은 없을 네. 거예요. 우리 구혜선 씨의 인생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 배우로 산다는 거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학창 시절 얼짱에 뽑히다. 얼짱. 예.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데뷔하시게 된 거죠? 맞아요. 네. 네. 몇대 얼짱 이런 게 그때 있었잖아요. 이게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학창 시절에 지금 SNS처럼 그런 다모임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네네네. 공창 찾는 그런 어. 사이트에 제 얼굴을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와. 바로 이 사진이신가요? 네, 이게 이게 17살. 몇 살? 17살? 네, 네. 아이고 풋풋하고 청순하고 아. 진짜. 21년 기억나요. 전이죠. 네, 21년 전. 그러면 저 때가 뭐 할 때예요? 나름 연예인을 꿈꾸던 시절이에요. 저는 연습생이었어요. 네. 아이돌 저는- 가수가 되려고? 저는 그때 어릴 때는 아이돌을 꿈꿨었죠. 그때는 사실 친구들이 다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그때만 그런 해도. 때였어서
뭔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찾기 전이라서 그때는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기억이 나요. 그때 굉장한 회자가 됐었고 뭐 몇 대 열장 몇 대 열장 뭐 이래가지고 예쁜 분들이 쫙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단연 돋보였고 왜냐하면 저렇게 눈 크고 청순한데 인형 같은 이런 얼굴로 정말 이 사람 누구야? 다들 그때 그랬었다니까요. 그럼 혹시 그때 몇 대 열장 몇 대 열장 할 때 그걸 부러워하시거나 저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유명 배우로 산다는 건 네. 어떤 의미일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혜선 씨 노래가 아니라 배우 해보는 건 어때? 아, 일단 오. 아이돌 가수 연습생이었는데 누가 저런 네. 제안을 하신 거군요. 아, 제가 이제 처음에 가수가 되고 싶어서 오디션을 봤는데 노래를 잘 못했어요. 아, 공포증이 좀 있어서. 그래? 무대 공포증. 네, 무대 공포증도 있고 해서 노래도 잘 못하고 이제 실력도 안 되는데 사실 회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작곡을 해서 들어가게 아, 됐거든요. 그때 직접 네, 네. 곡을 쓰셔서. 네, 그때 그런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도 이게 극복이 안 돼서 이제 저희 소속사 사장님이 너 배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그래서 배우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저희가 봐도 그냥 배우상이세요. 이렇게. 아니 정말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쉽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데 처음부터 주인공을 하신 거잖아요. 오. 아, 그게 이제 그 방송국에 이제 들어갔다가 우연히 그때 논스톱 PD님을 아, 정문에서 당시 마주치게 됐어요. 인기 시트콤이었던 논스톱. 네, 네, 네. 그때 마주쳤는데 그때 혹시 너 논스톱에 나와보는 건 어때? 하고 오. 제안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게 됐었죠. 바로 그렇게. 투입. 네, 네. 자, 그 당시에 구혜선 씨를 스타로 만들었던 그 드라마 보시겠습니다. 꽃보다 남자인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노래 알죠? 이민호 씨. 대단한 드라마였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 F4다 기억나.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2009년. 너! 어머, 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도 없냐? 아가다, 아가. 가진 자의 겸손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먹기 싫으면 좋은 말로 거절하면 되지. 아님, 만든 사람 정성 생각해서라도 좀 받아주면 어디가 덧나? 부준표, 빨딱 안 일어나냐? 못 보겠어요. 너 때문에 꾸준 사람들 목숨까지 걸어야 됐냐? 일어나! 너무 잘하시는데요? 열심히 했죠. 이게 어디예요? 저거? 여기가 아니 저거 한겨울에 저 분량을 찍으려고 한겨울에 헬기신을 찍었어요. 네. 이거는 뉴칼레도니아에서 찍고 오고. 당시 네. 뉴칼레도니아 현지 맞아요. 촬영으로 화제가 네, 됐어요. 네. 하트. 하트 모양. 야, 예쁘다. 진짜 하트 모양이네? 이렇게 오래 보여주시는지 몰랐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데려와야지 TBS 결심했었어. 자료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제발 행복해요. 그럴 거라고 말해주세요. 선배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니까. 아유. 아, 눈물이 어쩜 저렇게 아까 그 뚝뚝 말 떨어져. 중에서 어디가 덧나? 이건 임미숙 씨 유행어거든요. 옛날에. 그렇지. 근데 연기에 뜻도 없고 또 아이돌 그쪽으로 처음에. 꿈이 있었고 네. 근데 갑자기 배우하려면 이거 고생길이 보통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게 그때는 그냥 무조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것도 없이 무조건 나에게 주어진 거를 내가 무조건 열심히 일단 해야겠다. 해내야겠다. 네네네네. 근데 또 잘 하셨어요. 아니 네. 저 드라마를 계기로 드라마 속에서 신데렐라였던 것처럼 사실 하루 아침에 스타가 되셨잖아요.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예. 아, 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아유, 그랬던 것 감사하게 같아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말하기 하시는데. 좀 그 쑥스럽긴 인기를 한데. 느끼셨어요? 저 드라마 이후에?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일하느라고 바빴어요. 아, 일하시느라.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는 잘 못 느꼈고요. 어. 왜냐면 매일매일 일이 있었고 매일매일 거의 밤새서 그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해요. 이게 배우분들을 보면은 어쩜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뚝 그냥. 근데 또 얼뜻 알기로 그걸 한 번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눈물을 막 여러 각도에서 찍던데 네, 맞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렇게 연기할 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하루에 뭐 30씬 정도 촬영을 하면 어.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은 순서대로 보지만 네. 찍을 때는 이게 막 뒤죽박죽 찍거든요.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사랑에 빠지기도 전에 헤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아직 헤어지는 거 먼저 찍고 찍고, 그다음에 네. 사랑에 빠지는 거 맞아요. 찍고. 아직 만나지도 않는데 결혼하는 장면 찍고 그래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는 장면을 먼저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아침 나오기 전부터 감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요. 그래야 빨리 울어야 되니까. 아유. 네, 그리고 이제 우는 거를 한 커트로 찍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번 찍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계속 우울한 생각을 해야만 그걸 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배우들한테는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저 꽃보다 남자 찍을 때가 몇 살 때였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25살. 그럼 어쨌든 인생 경험도 많지 않은 신인 배우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상상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상상. 슬픈 생각,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불행한 일을 생각해야 내가 빨리 울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늘 가슴에 넣고 다니셨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실은 또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른바 내공? 네, 뭐 담담해지는. 내적 근육,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네, 거군요. 그런 것도 있었고 되려 일종의 좋은 점이네요. 맞아요. 막 울고 나니까 평소에 그렇게 울 일이 없는 거죠. 이게 카타르시스처럼. 어떻게 다 보면 쏟아낼 감정을 수 있으니. 쏟아내고 나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릴 만한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웬만한 일로 눈물도 안 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선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아우 천상 배우세요. 저는 구혜선 씨 마음을 제가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6시내 고향에서 고향버스를 10년 동안 탔는데 사실 저희가 일하다 보면 직업적으로 슬프고 힘들 때도 제 감정을 숨기고 막 하하호 이렇게 막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오히려 그 웃을 수 있는 제 직업이 저에게 그 슬픔을 그냥 잊게 해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던 그런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힘이 돼줬다. 그래서 구혜선 씨가 그 어떤 마음이었는지, 힘든 걸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본인의 역할에서 그게 충실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연기를 통해서 인생을 미리 경험해 보는 셈이네요. 그런 게 사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뭔가 이렇게 제가 감독일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연기를 통해서 꿈이 또 생긴 거거든요. 아. 네, 그런 배역을 연구하고 이러다 보면 제가 몰랐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배우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아나운서가 제일 쉬워요. 감당할 수 네, 있는 것만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게. 개그맨이 조금 예. 더 쉬울 거죠. 아유 어렵죠. 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아유, 되니까. 저는 아유, 개그맨도 못해요. 네. 그럼요. 대한민국에서 유명 배우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이야기일까요? 유명 배우가 된 후에 느껴야 했던 나의 아픔들. 이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주연 배우로 등용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끄셨죠. 네, 그랬죠. 네. 그때 뭐 엄청났잖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 몰랐지만 인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륙에서 사랑받으면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나던데.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다원적인 어떤 분들의 사랑을 받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아픔이 일종의 내적 갈등 뭐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어딜 가나 사랑받으니까 그치. 누가 다 저를 좋아해 주니까 제가 사람을 보는
이 사람이 과연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가 정말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했던 어떤 시간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좀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의심? 뭔가 이렇게 제가 잘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친절하기 때문에. 아이고. 사실 그럴 때 되면 사기도 많이 당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주변에서. 네. 많은 분들이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고 좋은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인간관계에서 얇은 유리벽 같은 걸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이제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작품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그들이 쫙 좌절감. 빠져나가요. 네. 그게 또 느껴져요. 네, 썰물처럼 나가는 게. 네. 근데 그때 그게 참 좋은 일인 거예요. 저에게는. 오히려. 네. 시간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 사람들이 남게 되니까. 그치. 진짜 사람. 진짜 사람. 힘들 때 네. 제 사람만 남죠. 맞아요. 어떤 좌절된 일이 생긴다는 거는 제가 그걸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지나친 그러니까- 관심은 예, 연예계 부담스러울 대선배님이 수밖에 한 말씀 없어요. 해주세요. 아니요. 저도 한 50년 연예계 생활을 했는데 그 최고점을 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는 이제 내려갈 일만 쭉 남았거든요. 근데 그 내려갈 때 그 공허함 이런 거를 몸으로 느끼기는 힘들지만은 어느 날 느껴져요. 아주 공허하다라는 거가. 그리고 내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개 이런 데 무대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박수 소리로 결정이 나요. 그러면 요즘 김학래 씨 인기가 올라가고 계속 있다는 걸 올라가고 느끼고 있잖아요. 계시겠네요. 조금 바빠졌어요. 그게 느껴져요. 여기저기서 자꾸 오라는 데가 아이고. 많아져서. 네. 이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구혜선 씨 인생에 또 엄청난 파도가 몰쳐 그렇습니다. 몰려옵니다. 이런 일도 찾아왔습니다. 난치병이 몰고 온 긴 슬럼프 그리고 아마 힘겨웠던 많이들 회복 과정.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드라마를 촬영하시다가 중도 하차를 하는 일까지 일어났죠. 네. 아이고. 이게 사실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러지 증상. 요즘에도 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정보를 알게 되셨을 텐데 뭔가 알러지 반응이 급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나필락시스라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크게 쇼크가 오는 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나는지 몰라서 사실 그거를 뭔가 찾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뭐 원인이 되는 음식물이나 이런 네, 걸 네. 모르고 아니 그거를 대부분은 몰랐기 원인이 때문에. 있더라고요. 뭐 꽃가루인 경우도 있고, 뭐 조개류, 뭐 벌독, 뭐 이런 네. 거가 엄청난 쇼크가 온다던데 규명이 안 됐어요. 규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인데 그 음식물이 조리되는 과정으로 인해서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상태에서 먹는지에 따라 이게 몸의 반응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걸 계속 노출돼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면 드라마 촬영 중에 거의 실신하다시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검진을 좀 오래 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겼고 그러다 촬영을 계속 보니까 할 수 없을 정도. 촬영을 또 진행을 일단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금식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금식을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이제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 건강이 우선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그 부분은 양해하실 겁니다. 네. 지금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전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좀 속상하잖아요. 뭐 왜 알지도 못하는 이런 증상이 있을까 했을 때 네, 이걸 네. 겪고 나서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사실 저는 일단 드라마 자체에 그렇게 하차를 하게 된 거는 굉장히 제가 책임감에 있어서 큰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죄책감에 시달렸던 어떤 시간들. 내가 완수하지 못했음. 네, 그냥 죽어도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거기서 죽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하게 아유, 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이게 이걸 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건 근데 사실이었고. 지금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어느 날 쓰러지신 게 아니고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더 이상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 한 달 정도 밥을 먹지 않고도 네네. 강행했다는 것이 맞아요. 엄청난 성실함을 일단은 보여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하셨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끝까지. 뭐 사실 저 입장에선 그런데 또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이래 다른 분들은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 발생되는 어떤 갈등도 있었죠. 아이고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혜선 씨가 배우만 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재주가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셔서 여러 이름을 갖고 오. 계시거든요. 아.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면 구혜선 씨가 뭘 했대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또 뭐 다른 걸 했대요. 장르가 다른. 계속 하나하나 확인해 드릴게요. 네, 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배우 구혜선의 팔색조 매력. 첫 번째입니다. 화가. 야, 이게 처음에 나왔죠. 이게 예. 뭐 그림 실력이 보통이 아니어서 뭐 프랑스 화단에서도 인정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이야.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제가 네. 프랑스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림을 많이 들고 가잖아요. 네. 이거를 빈손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는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게 돼서 아. 그렇게 아이 겸손의 말씀. 네. 지금 팔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 팔렸어요. 완판이 중요한 거예요, 완판. 네. 네, 팔리고 실제로 네, 네. 오늘 이 아침에 그림을 갖고 나오셨고 예, 이겁니다. 이게 작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는 제가 작업하는 섬세화인데요. 네. 이게 멀리서 보면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각형이지만 이게 다 하나씩 붓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먹으로 작업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요. 이야, 아, 가만히 이게-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웬일이에요? 세밀하다 못해. 이게 와, 그러니까 세밀화도 아니고 섬세화? 예, 예. 맞아요. 뭘로 섬세- 그린 거예요? 붓이요. 붓. 붓이요? 볼펜이 먹과 아니고? 붓으로. 이걸 네. 어떻게 저런 붓으로 걸- 해요? 아니 이게 이구상인가? 일종의 뭐- 규칙성이 좀 있는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겉에 틀은 이렇게 두고 질선은 정확히 정해주고 안에는 이제 이야. 제가 원하는 어떤 패턴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뭔가 꿈틀거림 이런 걸 그린 건데 아니 붓이라면 굵기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저는 그림 오래 그리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손에 익은 거죠. 그러니까 손이 알아서 그리는 거예요. 아니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컴퓨터가 해도 한 3박 4일 그러니까요. 걸릴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요새 컴퓨터 그래픽 하면 금세예요.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네. 진짜 섬세하게. 이게 가만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저 패턴 안에 입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놀라운 맞아요. 거예요. 이야. 그냥 세밀하게만 한 게 아니라 입체감을 그 안에 표현했다는 거. 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오우, 야, 약간 세상에. E.T. 얼굴도 있고요. 네, 개구리 얼굴도 아, 약간 있고. 소름 돋을 네. 정도로. 얼마나 예, 작업하신 거기 거예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아,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한 이만큼 그려놨는데 요거 마무리하다가 망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 생각이 그치. 드네요. 맞아요. 이게 약간 집중해야 돼서 요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사실 안 되는 어떤 작업들이어서 이거 하는 동안은 진짜 몇 박 며칠 그냥 이것만 하셨겠어요. 맞아요. 네. 얼마나 걸렸을까요? 요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 한 50점 넘게 이제 그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런 거는 몇 개 안 남아 있는 상태인데 하나 뭐 오래 걸리는 작품은 1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 다른 작품들 보고 계신데 저것도 어쨌든 붓으로? 이 섬세화의 특성상 작품 하실 때는 다른 생각은 안 나겠어요. 아무래도 그림 그릴 때 생각보다 굉장히 이성적이게 돼요. 오히려. 네, 네, 네. 뭐요? 집중하게 되니까. 아. 그리고 이렇게 몸도 굉장히 경직돼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 사실 작업 다 끝나면 허리도 망가지고 몸 많이 망가져 있긴 해요. 그야말로 탁월한 재능입니다. 저 자, 같은 성격은 손톱만큼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화가들도 마음대로 안 될 때는 화가 나죠. 용서해 주세요. 요게 저희가 하루에 한 번은 하셔야 합니다. 네. 자, 화가 말고 이런 재능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곡가. 또? 야, 맞아. 야. 이것도 기억나시죠? 완전 장르가 다른데 작곡도 하세요? 네. 제가 원래 그림을 오래 그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게 그림 그리는 일이었는데 네, 이제 잘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음악을 듣고 음악 만드는 걸 좋아하게 돼서 그때 이제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수 되고 싶어서 이제 제가 만든 곡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전에 제가 했던 것들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다시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을 회귀하듯이. 맞아요. 네, 이전에 만들었던 음악들을 하나씩 발매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뭔가 50곡 정도는 발매가 돼 있고요. 이미 네네네. 그리고 제가 만든 음악은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의 음악들, 배경음악들, BGM들을 만들어서 자, 직접 만든 음악을 스스로 연주하는 구혜선 씨의 아름다운 모습 확인하시겠습니다. 와우. 근데 제가 연주자가 아니라서 연주를 너무 못해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이거 직접 작곡하신 곡인 거죠? 아 이건 영화 음악을 제가 만든 아. 거였는데 근데 제가 많이 못한 거라 참 아이고, 이 부끄럽네요. 민망해 하시느라고 지금. 아니 이런 아름다운 선율이 떠올라요? 작곡을 하면 그렇게 떠올라야 하잖아요.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확실히 작곡은 그림하고는 좀 달라서 이렇게 음악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영감들이 네, 밀려와요. 네. 그럼 그걸 적어내는 거예요? 그걸 전에는 악보로 썼었고 지금은 피아노로 제가 지금 직접. 저렇게 친 거 정도는 가이드거든요. 가이드.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연주자분들이 들어오면 훨씬 더 풍성해지는데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연주는 많이 미흡해서 저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작곡을 하죠. 실제로 중학교 때 작곡한 곡이 발매돼서 예. 저작권 수입도 꽤 된다고. 오. 그게 이제 중국에서 뭔가 벨소리 음원처럼 이제 그게 번진 거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최대 음원 사이트에 그게 1위가 되면서 그때 조금 벌었어요. 프랑스에서 인정한 화가, 중국에서 인정한 작곡가. 작곡가. 다음은 바로 이겁니다.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작가. 야. 글을 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 구혜선 씨가 쓴 시를 방금 말씀드린 구혜선 씨가 중학교 때 작곡한 피아노곡 레인을 배경음악 삼아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구혜선 씨의 시 냉정, 구혜선 씨의 낭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냉정. 어쩌면 삶을 지탱하는 힘은 긍정에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삶을 지탱하는 아주 단단한 힘은 부정당하는 것에 있을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어렸던 그 시절, 어리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부정당했듯 나의 뿌리가 자신을 부정함으로부터 시작했을지라도 그 사실이 당신을 삐뚤어지게 할지 말지의 결정은 타인이 정해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냉정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 와닿네. 구혜선 씨의 냉정이라는 시 함께 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나눈 구혜선 씨의 인생의 숱한 파도를 이 냉정심을 갖고 헤쳐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굉장히 되네요. 깊이 있는 말이네요. 이거 사실 언제 쓴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글을 굉장히 많이 써서 이제 그 중에 뭔가 하나인데 늘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도 냉정하고 뭔가 상황을 조금 냉정하게 보면 중심이 항상 잡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시를 읽으시고 그 깔리한 음악 이게 그러고 보니까 들어본 음악 같아요. 네, 이게 중학교 때 만든 많이 그 쓰였나 곡이에요. 봐요. 맞습니다. 야. 자, 직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팔색조 매력 마지막입니다. 영화 뭐 실제로 네. 영상학도 공부하시고 네, 또 네, 네. 단편 영화도 저 사실 영화 많이 찍었어요. 네. 단편 5개 찍었고 장편 3개 찍었어요. 장편도 3편이나. 네네네. 흥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 8편이나 찍은 형님 맞으세요. 네, 예, 기사 많이 감독인데요. 봤어요. 네.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회를 준비 중이시라고. 제가 사실 영화 감독이라는 건 지금 화가, 작곡가, 작가 이 3개가 어우러져 있는 종합 예술을 하는 게 사실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영상 이런 쪽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를 영화관에 걸었을 때 이제 이게 뭔가 흥행이 되지 않거나 뭔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처해졌을 때 꼭 영상을 영화관에만 걸어야 되나?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니. 영상을 전시
관에 걸어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긴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2시간도 안 되고 그치. 그냥 짧은 네, 네, 영화 네. 많으니까 전시장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네. 맞아요. 그리고 오. 물론 상업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로 이제 영상 전시를 하게 돼요. 무료로? 네네. 무료로. 네, 무료 영상 전시인데 제가 작곡한 음악을 아. 그 음악으로 영감받은 어떤 그림들과 이제 조합을 해서 음악 전시, 영상 전시이기도 한 그런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주제가 있어요? 일단 주제는 서태지 씨의 가사와 제 음악을 결합한 어떤 오. 융합 전시인데요. 네. 이거는 사실 너무 제가 제 세계 안에서만 놀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이제 대중음악 그런 어떤 전설의 어떤 서태지 씨의 그 가사의 어떤 일부들을 제 그림과 음악과 좀 융합시켜 봤어요. 그런 잘 어울리던가요? 뭔가 아이러니하고 모호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다 이게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는 서태지 세대잖아요. 근데 네, 그분도 저도요. 이제 당연히 허락을 하셨기에 이게 네, 가능했겠죠. 맞습니다. 좋아하시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그래도 후배가 문화적인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게 아닌가 하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예, 이번 좋네요. 전시회는 배우 구혜선이라기보단 화가, 작곡가, 작가, 영화 감독으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군요.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막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예술의 전당에서 3월 20일부터 하거든요. 야, 얼굴은 아주 얌전하게 소녀 얼굴인데 그냥 그러니까요. 뭔가 꿈틀거리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이 네. 제일 행복해 보이세요. 아 그래요? 예. 네. 정말 제일 행복해요.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자, 배우 구혜선 씨로서뿐만 아니라 화가로서, 네. 작곡가로서, 작가로서, 영화 감독으로서? 감독으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약하는 구혜선 씨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